유튜브 채널을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코치의 건강 이야기는 건강 채널이고요. 또 PMP 잉글리시라고 또 영어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들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건강의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와 디톡스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굿모닝 설명을 좀 드리고요. 2부에서는 장누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굿모닝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하고요. 우리가 개인 뉴트리션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개인 뉴트리션을 어떤 걸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건강의 길과 굿모닝부터 먼저 출발할게요. 여러분들은 건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실 거고, 막 개인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미지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가짐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환자혁명의 이제 정경 씨의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최근 내용인데요. 50세의 심장마비는 20세에 시작되었고, 70세의 알츠하이머는 40세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방 병이 나는 거 이런 부분들 외에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병이 되면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어떤 노년을 맞이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운동이 굉장히 최고의 투자다. 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 아휴, 그리고 나 진짜로. 건강이나 짜증나가지고. 자산이나 아휴, 원래 선생님 뭐 어떻게 어성님도 밥 먹고 막 이- 안 리더님 들립니다. 지금 이게 꺼져가지고 마이크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제했습니다. 네, 건강, 자산, 지식, 관계, 자신감 같이 우리 삶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쉬운 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요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강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점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나온 건강 도서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요. 이 해독혁명이라는 책의 저자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의 작은 우주, 즉 내 몸이겠죠. 내 몸을 돌보려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내 몸을 알아가야 한다. 저는 이 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자기가 자기 건강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약에 의존하고 또 전문가라고 그냥 의사에 의존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 먹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왜 소화가 안 되는지 소화가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함께 생기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질문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필요하면 이제 의지도 해야겠지만 스스로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찾아가는 길에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마인드는 자신에게 적합한 원칙을 갖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질병 예방, 이 피터 아티아 박사가 쓴 질병 예방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요. 앞으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도 치료가 아니라. 그래서 관점을 바꾸어서 예방과 개인 맞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방하고 개인 맞춤 하면 어떤 거 탁 떠오르세요?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정말 아메이 회사는 정말 앞서가는 기업입니다. 미리 앞서서 이런 예방 개인 맞춤의 솔루션을 저희들에게 사업 아이템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멋진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4대 만성질환, 당뇨병, 심장병, 암, 치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인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피타티아 박사가 5가지 전술 영역으로 나눠서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자신에게 적합한 영양, 이런 자신에게 적합한 원칙으로 기본 틀을 구축하는 법에 대한 것도 상세히 나오거든요. 운동과 영양은 딱 한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나이도 다르고 뭐 체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식습관도 그렇고 자신에게 적합한 원칙을 찾아가는 거 이런 부분이 건강의 길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만성질환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성질환은 2가지 복합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독소고, 하나는 이 독소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대인들은 독소가 점점 쌓여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해독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 해독 시스템으로 처리하기에 점점 매일매일 쌓여가는 독소가 넘쳐나서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독을 하려면 우리가 청소를 하려고 해도 너무 피곤하면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청소에 도구가 필요하듯이 디톡스 해독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와 영양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쓰고 있나 하면 먹는데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소화기의 과부하가 걸려서는 해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 부족은 비타민, 미네랄, 항염,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2가지 복합 원인으로 만성 질환이 이제 많은 만성 질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성 질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쌓여가는 독소를 해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한데요. 저희 팀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디톡스가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가 지은 클린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를 뉴트리라이트와 매핑을 시켜서 솔루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한 한 페이지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이거하고 굿모닝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디톡스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은 간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보면 1단계, 2단계 해독을 하는데 2단계 해독할 때 각종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굿모닝에서는 파이토프로틴이 이 2단계 해독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가보면 디톡스에서 체내 환경을 재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장의 환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장누수를 이제 예방하거나 회복하고 또 장내 세균군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유산균이잖아요. 근데 굿모닝이 유산균이 제공되고 있고 또 굿모닝에서 이제 매일 아침에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이라는 거는 디톡스 관점에서 보면 수용성 독소를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할 때, 그리고 지용성 독소를 해독한 결과를 담즙에 실어서 대변으로 대장에서 배출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이 수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굿모닝은 디톡스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요소 세 가지를 모은 굉장히 간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디톡스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굿모닝은 심플 디톡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추가한다면은 완전한 클린 디톡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성 질환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디톡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의 길을 찾아가는데 또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모를 하면 왜 병과 비만이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뭘 하면은 병과 비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소를 청소하면 병과 비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을 쓰신 하비 다이아몬드 이분이 책의 표지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책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병과 비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독소를 청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나오는 자연 치유 불변의 법칙 Recording in progress. 나오는 내용은 하비 다이아몬드 부부 사진인데요. 이 책의 5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독혈증의 원인이다. 이 내독소증이 그죠? 내독소증 엔도톡시미아라고 부르는 건데, 그리고 질병에서 보이는 모든 각종 증상들은 우리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감기를 생각해 보면 열이 고열이 나고 하는 건 뭐예요? 감기의 원인이 되는 독소,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발버둥 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만 같은 경우도 체지방이 왜 쌓이느냐 하면 독소들이 넘쳐나는데 이게 간에서 해독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해독하지 않으면 심장이나 뇌 쪽에 이런 독소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독소를 처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체지방에다 독소를 가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지방이 독소가 많아지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지방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는 만큼 자기 키에 맞는 표준 체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개의 책을 하비 다이아몬드 이분이 저자이기 때문에 이 책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맥락들을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굿모닝을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 사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례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단백질은 부족한데 멀티비타민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자식들이 챙겨주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디톡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멀티비타민 챙겨 드시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1단계, 2단계 중에 간해독 2단계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면 1단계 해독만 계속 늘려간다면 해독에 뭐야? 역효과가 오히려 초래되는 거예요. 1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해독을 위해서 중간 단계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유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까요? 굿모닝의 프로틴을 통해서 간해독의 부분들의 균형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실 때 단백질을 꼭 먼저 챙기시는 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40대 중반 여성분이 있는데 변비 여드름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변비가 계속해서
성격도 예민해지고 악순환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각 증상별로 접근하는 거죠. 내과에 가서 변비 있으니까 변비약 받고, 피부과에서 진단받아서 여드름약, 또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정신과 약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독소를 청소하면 질병의 증상들을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 디톡스 관점에서 보시면 변비라는 것은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이라는 건 염증이 피부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1번과 2번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그럼 결국은 뭐죠?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유산균과 단백질과 물로서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왜 굿모닝 디톡스라고 말씀드리냐, 그처럼.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 장누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좀 멀리 해주는 거를 생활 속에서 추가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굿모닝을 꾸준히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굿모닝은 디톡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처음에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모를 하면 병과 비만의 원인, 병과 비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답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정답은 네, 굿모닝입니다. 그런데 그냥 굿모닝이 아니고 하루 굿모닝 해서는 안 되겠죠. 굿모닝을 심플 디톡스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생활 속에서 병과 비만의 원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을 통해서 매일 아침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 좋은 단백질을 먹는다는 것은 저는 매일 아침에 굿모닝은 매일 디톡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디톡스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매일 양치질, 구강 청결을 위해서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내 몸에 하는 양치질이 디톡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굿모닝을 통해서 매일 디톡스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일부의 건강의 길과 굿모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젊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가속 노화보다는 감속 노화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데 그래서 건강에 찾아가는 길이 좋다고 해서 굿모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물과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를 통해서 생활 습관, 성형을 시작하고 굿모닝을 한다는 건 매일 디톡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건강 장수의 건강의 길을 찾아가는 게 다 되냐라는 거죠. 뭔가 좀 아쉽잖아요. 굿모닝의 이 바탕이 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환경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별로 피터 아티아 박사 말처럼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이 굿모닝 바탕에 깔려야 되는, 굿모닝만 하고 그냥 굿모닝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이런 거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닌 거죠. 오히려 건강한 습관과 생활, 이 부분을 케어를 하면서 굿모닝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건강과 장수 사이 공간에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하고 사진을 못 개인별로 찍었네. 개인별로 필요한 뉴트리션을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영양과 물의 관점에서 건강과 장수로 가는 건강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를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2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부에서는 굿모닝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조금 도움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리뷰를 좀 하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얘기를 좀 하면서 그 1 플러스 1의 방향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세 가지 중에 매일 아침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 같은 경우도 수분이 부족하면 유익균이 일을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노폐물 독소 배출의 또 중요한 수단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허준 선생이 장수 10결의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와 혈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한다. 맑은 물은 곧 맑은 피가 되며 더러운 물은 더러운 피가 된다. 여러분은 더러운 피를 원하세요? 맑은 피를 원하세요? 맑은 피를 원하실까요? 우리 정영 리더님이 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물을 매일 아침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 건강에 많은 효과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딱 한 가지로 내 기억 속에 남기고 싶은 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물을 마신다는 건 맑은 피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가볼게요. 좋은 단백질을 매일 먹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단백질을 왜 먹어야 하죠?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메가3와 뉴트리 파이토프로틴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오메가3와 파이토프로틴의 뉴트리라이트 제품이라는 거, 너무나 우수한 제품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필수 영양소예요.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이고, 파이토프로틴에 들어있는 9가지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들어있죠. 여기에 우리가 영양학자들이 필수라는 말을 쓴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자체로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필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필수 지방산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라는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백질은 꼭 우리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줘야 하는구나.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럴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전나무 숲에 나오는 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프로틴 통에도 요 제목이 나와 있죠. 신체 조직의 구성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성분, 영양분과 생리 활성 물질 운반하는 거, 그 다음에 수분 평형, 부종, 이렇게 알부민 못 만들면 부종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산성 아미노산과 염기성 아미노산 두 가지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액이 염기로 가든 산으로 가든 이 균형이 깨어질 경우에 프로틴이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부족하면 쓰인다는 건데요.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제가 제목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단 음식을 찾는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손톱이 약해지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고기를 찾고 근육이 줄어들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살도 잘 안 빠지고 다리가 붓고 또 브레인 포그도 자주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이제 호르몬 앞에 그 단백질 역할에 해당되는 다 내용들이죠. 여성 호르몬 부족, 불균형으로 생리 주기도 불규칙해지고 세로토닌 또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같은 것도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족해지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이건 뭐예요? 전부 다 굿모닝을 할 때 좋아지는 점들이에요. 제목이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지만 내가 제목을 바꾸면 굿모닝을 할 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단백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백질의 기본 역할은 우리 몸의 건축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본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프로틴 강의 우리 하시는 분이 교육부에서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속으로 이 얘기 해주실 때 와, 나의 생각과 너무 뭔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본사 강의는 정말 하나라도 놓치면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정말 양질의 강의를
전문가분께서 다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 인사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교육 담당자분들께. 단백질은 생명의 핵심 건축 재료라는 거예요. 세포는 교체 주기가 있어서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지금도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교체될 때 건강한 세포로 다시 교체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 건강한 세포로 교체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교체 주기가 다 세포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점막은 2시간 30분, 피부는 각화적이 있어서 4주, 근육은 15년, 뭐 뼈 같은 경우도 연 10%씩 새로운 성분을 뼈를 교체돼서 10년이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굿모닝을 통해서 좋은 단백질을 매일매일 먹는다면 그 좋은 단백질로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될 때 건강한 세포로 교체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30분 뭐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2, 3일이면 위 점막이 건강한 세포로 교체되고 피부는 그래서 굿모닝 한 달 정도 하시면 다들 뭐예요? 피부가 맑아졌다, 피부가 톤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좋은 건강한 세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에너지와 근육을 위한 좋은 단백질을 굿모닝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먹는다는 것은 저는 많은 게 있지만 건강한 세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유산균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장누수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해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병은 장누수 증후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장의 이 상피세포는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피세포 간에 틈이 없이 다 이렇게 밀착 연접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틈이 벌어져서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리키 것이라고 하는 건데 누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의 투과성이 높아지는 거죠. 탄탄하게 세밀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서 새는 것처럼 그렇게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 장 내에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병원균이 될 수도 있고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도 될 수 있고 음식물 항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 내에 있어야 되는데 혈액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장내에 있다가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똥물이 혈액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으로 유입되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몸의 필터인 안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해독해야 되는 부하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리고 장에서 또한 염증 반응이 면역 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유도돼서 장에 관련된 거 전신 질환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누수는 이 염증 반응의 염증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소들이 장에 가서 많으면 결국은 간이 해독을 하고 부담되는 거는 자기가 또 지방 안에 가둬놓는 거죠.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해독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여유는 현대인들은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거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오는 거고 근육량이 감소되는 거고 신경세포에 이런 염증 반응들이 유도되면 우울증, 불안증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알츠하이머가 오게 되고 소아의 자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천식 아토피 같은 만성 알레르기처럼 이런 모든 병들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장누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요. 그러면 장누수를 좀 막으면 좋겠다. 장누수를 어떻게 막는데, 장이 모든 병의 출발점이라는 건 이해되는데, 장누수 막는 방법을 좀 알려다오라고 하면, 그 10월 14일 날 세컨 밀레니얼 아카데미에서 지오셉 대표님이 장누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사업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누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게 바로 장내에 뷰티르산 농도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뷰티르산이라는 건 유익균의 대사산물로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대사산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유익균들이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르산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직접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유익균, 유산균을 먹고 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인 식이섬유를 먹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뷰티르산을 뷰티리산의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렉 검사하시면 호스트 바이오틱스 점수가 이제 늘어나고 좋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장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밀가루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글루텐의 일부인 글리아딘이 이 세포와 결합하게 되면 장세포에서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집니다. 이 조눌린이 화이트 정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를 해서 장누수를 열심히 막고 있는데 평상시에 뭐요? 나는 밀가루를 즐겨 먹는다. 그러면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장누수를 막고 장 건강을 우리 몸의 건강의 출발점이 되는 장을 잘 케어하고 싶으면 우리가 밀가루 아예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밀가루를 완전히 끊어 보시든지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나의 컨디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 밀가루를 멀리 하시기를 정말 권하고요. 그 다음에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당류도 줄이셔야 되고 항생제는 유익균, 유해균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소염 진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세포의 그 점액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오래 드시면 위 점막이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장점막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오메가3를 섭취하시면 이런 점액층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키아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이 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연구에 의하면 오메가3를 드시면 점액층을 강화시키니까 장노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 이것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솔이라는 것은 장의 투과성을 또 높이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장 건강 밸런스를 책임지는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은 저는 평생 건강의 시작을 내가 주도적으로 가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관점을 또 바꾸어서 그러면 좋은 유산균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 건강의 시작을 오히려 장으로부터 우리 건강이 시작될 수 있다. 굿모닝에 좋은 유산균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오셉 대표의 님이 이제 굿모닝 꿀팁을 좀 알려드렸거든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제 강의 들으신 분은 잘 아실 텐데 혹시 또 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굿모닝 드실 때 프로틴 유산균 그리고 또 괜찮다면 식이섬유까지 같이 흔드신 다음에 1분 후에 먹을 때 미생물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굿모닝 할 때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걸 권하셨어요. 우리 미생물이 뷰티르산이든 가바든 이퀄이든 이런 대사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쓰는 재료가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안 드시다가 드시게 되면 유익균들이 뭐예요? 장내에서 열심히 일을 막 하게 되니까 물을 끓여다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안 드시던 분이 유산균을 변비를 없애려고 유산균 먹었는데 왜 변비가 더 심해져?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물을 수분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에서
밸런스 위된 365를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일의 맞춤형 솔루션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지우스 박사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뷰티르산 생성률이 마일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시는 분이 한 20% 정도 추가로 증가됐다는 거니까 이왕이면 밸런스 위된 365도 좋지만 마일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으로 바꿔서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맞춤형으로 우리가 번호를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잘 작동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재분석하면 거의 80%의 경우가 번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일의 분석을 하시고 9개월이 지나면 재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굿모닝을 하시게 되면 다른 뉴트리라이트 제품도 우리가 같이 먹잖아요. 그럴 때 훨씬 더 높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요 5가지 꿀팁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션 방향을 어,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의 이 범주 안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출시가 지연됐지만 마이 웰니스 랩에 나오는 건강신호등에 보면 23가지의 기능들에 맞추어져 있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 피부 과민 상태, 피부 건강 요거는 하나로 합치고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서 뉴트리션의 방향은 개인 뉴트리션은 한 기본적으로 요 20가지 정도의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서 각 팀별로 또 건강기능식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표현 말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클린 디톡스, 그다음 스위치 온 다이어트 또 항산화 같은 경우는 세포 디톡스라는 이름으로 면역 쪽은 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또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 바디키 프로그램 이런 각 팀별로 또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전체적인 뉴트리션의 큰 범위를 잡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각 요 20가지 뉴트리션별로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2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에서는 굿모닝 좋고 개인 뉴트리션의 범위를 정했는데 그러면 개인 뉴트리션은 뭐로 시작하는 게 좋은가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20가지 주제와 팀별 플러스 가지고 있는 이 개인 뉴트리션에서 어떤 걸 시작하면 좋을까? 제가 리더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뉴트리션 어떤 걸로 시작하면 좋아요 하니까 아이, 물부터 바꿔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리더분이 계셨어요. 그것도 공감이 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제 어떤 말씀 하셨냐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테스트부터 해서 365를 번호를 바꾸는 걸 제일 먼저 하는 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그것도 좋은데 뉴트리션의 방향을 뭐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로 시작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전 제품 중에서 하나만 먹는다면 뭘 먹을까 하면 회사에서도 더블 X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있지만 역할이 있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항산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건강이 곧 우리 몸의 건강이고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의 기능이 정상화돼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들이 매일매일 활성산소의 유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도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세포도 우리가 굿모닝으로 정말 좋은 단백질로 건강한 세포로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세포로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이 세포들이 매일 위협을 받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뭐 관절 건강이 있으신 분은 또 거기에 맞는 뉴트리션 제한도 하면 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바로 항산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항산화 주제도 어, 본사 강의든 뭐 또 많은 강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게 활성산소라는 거 리더님들 너무도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 중에 생기는 부산물인데 매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 중에 약 80%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되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결국 활성산소, 유해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 산화로 인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원인으로 과식이나 음주 흡연, 또 환경오염, 또 운동을 지나치게 해도 그렇고요. 스트레스 자외선 같은 걸로 세포가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죠. 결국 활성산소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염증을 줄이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독소인 활성산소를 줄이는 거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세포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디톡스를 개인 뉴트리션에서 세포 디톡스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성산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요. 질병의 90% 질병의 주범이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산화를 일으키는데 단백질이 산화가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지질이 산화되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같은 게 산화되면 세포막의 기본적으로 기능이 떨어질 거고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지질이 산화되게 되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나 DNA가 산화되면 유전자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반복되게 되면 결국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활성산소의 손상을 받기 쉬운 세포들은 뇌, 혈관, 피부, 면역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피부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의 속도를 또 결정하는 게 활성산소고, 그래서 비타민 C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이제 섭취를 하시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내 몸을 지키는 힘이 항산화 능력인데 항산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게 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같은 이런 항산화 효소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숨을 쉬는 동안에 매연으로 에너지 생성 과정 중에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그 활성산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글루타치온 이런 항산화 효소는 30세가 넘어가면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를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는데 비타민 중에 ACE, 미네랄,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또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항산화제의 조합으로 세포 디톡스의 뉴트리션을 제한하면 좋겠죠. 그래서 네. 그 전에 이런 항산화제들은 상호간에 도와주고 다시 환원시켜주고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네트워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해 주시면 훨씬 항산화에 훨씬 시너지가 난다요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세포 건강 관리를
네, 개인 뉴트리션의 가장 시작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포 건강이 곧 우리 몸의 건강이고 30조 개의 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매일 유해산소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세포 건강을 관- 관리하려면 핵심이 뭐냐는 건데, 우리 본사의 그 영상을 보면 세포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해서 DNA 건강 유지와 항산화 능력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NA 건강을 유지하고 항산화 능력을 강화하는데 우리 리더분들 이 두 개의 핵심 키워드 딱 보시면 어떤 제품이 떠오르세요? 더블엑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블엑스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 옮겨온 거예요.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DNA 손상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게 확인됐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유전자 해석 분석법이라고 해서 카미데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 PNP는 여기 논문에서 더블X라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PNP라는 용어를 쓰는데 PNP의 구성 요소를 보면 저희들 더블X 제품의 그 각 비타민 미네랄의 함유량 그대로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건 더블X 섭취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라시보 이거는 이제 비교 대조 섭취군인데 8주 동안 섭취를 한 사람의 세포를 봤더니 뭐 굉장히 선명하고 꼬리가 이제 흐린 것에 비해서 더블에스 섭취는 굉장히 선명한 거죠. 결국은 이 꼬리의 길이가 넓고 이제 넓이가 넓은 게 이제 DNA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 더블엑스를 8주간 드신 분들이 DNA 손상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ROS 활성산소의 이제 커브의 면적을 비교를 했는데요. PMP군이 평균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감소시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WX의 가치는 정말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에 메타 분석을 해서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뉴트리언츠지의 표준 논문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특히 WX는 또 한국인 맞춤형이잖아요. 어, 종합 비타민제가 뭐 직구 제품들을 보면 한 가지 제품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데 이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또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도 네 번이나 이제 세 번 바뀐 거죠, 리비전이. 그래서 2009년에 보면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당뇨 인구가 많아지니까 크롬 같은 미네랄이 추가가 되고요. 2019년 버전 같은 경우는 비타민 B,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게 강화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부족한 영양소는 늘리고 또 또 보충 가능한 영양소는 줄이고 이렇게 한국형 맞춤형으로 조정해서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무기질, 또 19가지 식물 영양소의 조합으로 이 밸런스를 맞춘 너무나 좋은 제품이 더블엑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어떤 건강식품이 DNA 손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세포 건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 최고의 해법은 더블엑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코엔자임 큐텐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코엔자임 큐텐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생성 과정은 뭐 크랩스 해도라고 해서 복잡한 과정이 있고 마지막 전자 전달계 에너지를 만들어낸 전자 전달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코엔자임 큐텐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생성 과정 중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산물인 매연이 발생되는데 이 매연을 또 제거할 수 있는 게 코엔자임 큐텐입니다. 그래서 신체 내 유해산소의 80% 이상 발생기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코엔자임 큐텐은 정말로 중요한 영양소가 아닌가 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 근육의 이완을 돕는 산화질소를
또 생성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혈관 이완은 혈압 조절에 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에 코엔자임 Q10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코엔자임 Q10도 항산화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뉴트리션을 시작은 세포 건강을 위한 세포 디톡스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견해는 사업자별로 또 리더분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세포 디톡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세포 디톡스를 위한 뉴트리션을 어떻게 제안할 거냐? 저는 두 가지로 제안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프리미엄, 하나는 베이식. 그래서 기본으로 아세로라 C 코큐텐의 조합도 괜찮고요. 더블엑스와 코큐텐의 조합도 괜찮은데 왜 프리미엄이냐 하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DNA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또 더블엑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고객의 선택 가능하면 프리미엄을 추천하지만 또 여유가 안 되시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또 기본으로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세포 디톡스 개인 뉴트리션을 제안을 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세포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한다면 그게 보람이고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세포 디톡스를 하는 생활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뭐 제안이 아니고 이게 소개겠죠. 해독혁명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를 활용한 세포 디톡스 방법이 있습니다. 예, 십자화과 채소가 뭐지? 예, 십자화과 채소는 어,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로 스무디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 레시피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한 1.5에서 2리터 정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십자가 채소는 이제 잎 모양이 십자 모양이어서 십자가 채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채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물 영양소 중에 설포라판을 십자가 채소를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 검색해 보시면 이 설포라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는데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항암 작용을 하고 브로콜리가 항암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디톡스를 돕는 항산화 효소를 생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효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 그 우리 초이스에 보면 밀크 시슬 제품을 설명하는 내용에 보시면 밀크 시슬이 실리마린이 어떤 간세포를 뭐 보호하고 이런 거 쭉 있는데 한 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요즘은 안 나오지만 간에서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우는 역할을 한다. 밀크시슬에 있거든요. 그래서 밀크시슬을 드시는 방법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효소 생성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생성을 촉진하게 되면 만병과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디톡스의 간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진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직접 하는 건 제 아내가 만들어 준 거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다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클린도 마찬가지고 클린도 제가 제일 먼저 해보고 또 이 연두 스무디도 제가 제일 먼저 먹어보고 먼저 해보고 스스로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보고 또 제가 좋았던 점을 체험을 해보고 너무 좋으면 책도 파트너분에게 소개하고 또 연두 스무디도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제 파트너분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에게 또 소개를 하고 해서 또 실천하는 건 각 개인의 몫인데 우리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스폰서님, 저 연두 스무디 덕분에 가까운데 항상 돋보기 써야 됐는데 갑자기 돋보기 안 쓰고 봐요. 이 십자가 채소에 보면 이 루테인하고 제아잔틴 이런 또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배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요거는 비즈니스에 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면 또 이거 세포 디톡스 한다고 우리 뉴트리션 제한을 또 이거 뭐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소화기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 저녁에 보통 유동식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디키로 주로 하는데 이 아침에는 유동식을 디톡스 하실 때 이 연두 스무디를 또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부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1부, 2부, 3부의 핵심적인 내용, 제가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히 세 줄씩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1부, 2부, 3부 제가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고코치입니다. 또 다음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걸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진짜 굿모닝에 대해서 멋지게 강의해 주신 고재용 리더님 너무너무 Recording stopped. 감사드립니다.